안녕하세요. 띵크붐의 발표를 맡게 된 팀장 이승민입니다. 지금부터 띵크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및 시연으로 시작해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프론트 백엔드 트러블 슈팅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은 매우 설레는 일이지만 또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 도출을 도와주는 많은 방법들이 생겨났지만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띵크붐 프로젝트는 아이디어 도출 방법들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였습니다. 띵크붐은 랜덤워드, 브레인라이팅, 6잇이라는 세 가지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 도출 및 아이디어 확장을 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랜덤워드, 브레인라이팅, 6잇 순으로 띵크붐 프로젝트의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랜덤워드는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자극을 줘 브레인스토밍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랜덤워드는 서비스 이름과 같이 랜덤한 단어들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자극을 집 안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다크모드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주제를 입력하고 나면 랜덤한 단어들을 볼 수 있고 랜덤 버튼을 눌러 랜덤한 단어를 갱신하고 그리고 랜덤한 단어들을 컨테이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최대 6개까지 담을 수 있으며 담은 단어들은 공유 혹은 저장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브레인라이팅입니다. 브레인라이팅은 사람들에게 오직 아이디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디어를 적고 아이디어에 대한 코멘트 또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아이디어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연 영상이 배속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브레인라이팅은 여러 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방을 생성하게 되면 URL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URL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방에 들어오게 되면 실시간 채팅을 통해 회의 주제를 정할 수 있고 회의 주제를 정한 다음은 이제 아이디어 적는 화면으로 넘어가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사람들과 적어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아이디어를 적게 되면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대한 코멘트 또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이 활동들이 모두 끝나면 투표를 통해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좋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6엣입니다. 6엣은 비판적인 의견만 내는 역할, 낙천적인 의견만 내는 역할 등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서로 토론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엣 또한 시연 영상이 배속으로 진행되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엣은 다크모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6엣 동안 방 제목을 입력하고 인원을 설정하고 방을 개설하게 되면 URL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또한 회의 주제를 정할 수 있으며 그걸 정한 다음에는 모자를 선택하여 각자의 역할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랜덤 버튼을 통해 랜덤하게 정할 수도 있으며 마우스를 호버하게 되면 모자에 대한 설명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토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진행한 토론은 갤러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을 위해 리액트를 사용하였으며 리덕스 툴킷을 사용하여 더 효율적인 상태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AWS 앰플리파이를 이용하여 CI/CD 구축 및 배포를 진행하였고 라우트 53을 통해 도메인을 연결하였습니다. 서버 구축을 위해 AWEC2를 사용하였고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관리를 위해 레디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더 객체지향적인 개발과 서비스 로직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바 진영의 ORM인 JPA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은 HTTPS를 통해 보안성을 증대하였고 웹소켓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스톰프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AWS의 RDS에 구축하였으며 또한 SSL 발급과 인증을 위해 엔진X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의 챌린지와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론트 팀의 첫 번째 도전은 타입스크립트의 사용이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함으로써 컴파일 과정을 통해 에러를 빠르게 찾아 앞으로 생길 버그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입의 적용으로 코드가 작성된 의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 또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개발 환경에 대한 고민과 저희 팀이 개발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한 것은 사용자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용 경험을 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유즈 이펙트의 경우 도메 레이아웃 배치와 페인트가 끝난 후 이펙트 함수를 호출할 때 상태값이 이펙트에 의존하며 렌더링 시간이 증가하면 부정적인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유지 보수를 위해 코드 횟수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공용 컴포넌트를 활용함으로써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켓 통신이나 타이머처럼 로직이 반복되는 함수들을 커스텀 훅을 만들어 재사용 가능하게 하였고 프라이머리 버튼 또한 훅을 사용하여 재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더 주목시키기 위해 다크모드를 적용하였으며 다크모드를 적용하기 위해 CSS 베리어블 다크 팔레트를 이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컨텐츠 주목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눈피로도 또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백엔드 트러블 슈팅입니다. 랜덤워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단어들을 랜덤하게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전 API를 통해 랜덤한 단어들을 실시간으로 가져왔는데 너무 난해한 단어들이 많았고 5초에서 7초나 되는 느린 응답 속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정 사이트의 크롤링을 통해 단어들을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해두고 꺼냈음으로써 더 빠른 응답 속도와 직관적인 단어들을 사용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고 이로써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엔드의 메시지 큐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소켓을 통해 채팅과 실시간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웹사이트에 더 많은 활동들이 추가된다면 다양한 메시지 전달 방식이 있는 RabbitMQ를 사용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고민을 하기 전에 저희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띵크붐은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신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브스크라이브과 퍼블리시 사용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의 크기가 작았습니다. 따라서 RabbitMQ보다는 레디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들어 레디스만을 이용하였고 레디스에 RabbitMQ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지만 오히려 시스템 복잡도만 올라가기가 우려되어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레디스만으로 구현하며 더 많은 활동들이 추가될 때 비용을 더 적게 하기 위해 레디스 메시지 리스너 컨테이너와 같은
부분을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패턴 토픽을 활용하였는데 서비스 처음 기획할 때는 단일 토픽으로 모든 메시지를 소비하였지만 이에 대한 문제로 서로 다른 리스너 어댑터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어댑터에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는 큰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지 어댑터를 패턴 토픽으로 인해 구분하게 하였고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소비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백엔드, 프론트엔드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인터랙티브한 사용 경험을 주기 위해 같은 타이밍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등 동시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타이머를 통한 셋 타임아웃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기에 HTTP 통신만으로는 동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웹소켓을 통해 어느 한 클라이언트가 다음 페이지로 가야 한다는 등 신호를 보내면 해당 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위해 동시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띵크본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